법인세 조정계산서가 법인세법이 한 종류가 한 200종류가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 한 100종류 있는데 우리 회사에 맞는 내용만 우리 제공이 된 겁니다. 근데 법인세 조정계산서 중에서 네 가지가 가장 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인데요. 자, 우리 지금 사모서식하고요. 서식을 표시할 때는 극세를 표시합니다. 이따 바로 올 건데 15서식과 50% 서식 을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가장 핵심이 돼요. 자, 우리 전체 첫 시간이 여러분 회사의 법인세 전반적 흐름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조정상을 보는 내용이니까. 자, 사무양식 조정계산서 이름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계산을 보면서 책하고 번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가져온 조정계산서에 필기할 것은 그렇게 하세요. 원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회사가 이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죠. 보통 이제 25년도 1월 달 되면 1월 말이 이제 설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설 전에 상장회사들은 회계감사 다 끝나는 것 같고, 근데 비상장회사는 서류에 시작해가지고 조금 늦은 회사는 3월 한 초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확정이 되면 여기 세무계열 사무실 오신 분 제외하고는 다 100% 회계감사 받는 회사니까요. 일단 재무제표 확정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했는데, 자, 우리 사무양식 보시면 결산서상의 단기 순서원이 시작하는데 이 사무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동그라미가 101번, 102번, 113번 시작하는 파트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 네모진 카트로 01, 02, 03 보이시죠? 0103 가다 갑자기 중간에 54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국세청에서 전산 코드 입력이니까 중간에 네모진 번호는 우리가 이제 볼 필요 없고요. 101, 102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101번이 결산서상의 단계 순서원이 됐죠. 거기다가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법인세법상 입금하고 비용과 송금에 대한 차이 내역을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가산조정이 입금살입과 송금살입이고 차감조정이 송금살 입금살입인데, 이 양식 사무양식에는 입금살입만 되어 있고 송금살입 되어 있는데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무양식에다 작은 포스트에 하나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시고 뒤로 갑니다. 15양식으로 갈게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로 갑니다. 사무양식에 포스트잇 붙여 놓고 가세요. 자, 15양식 보시면 여러분 흔히 좀 넘겨보세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찾아서 거기도 포스트잇 붙이세요. 곧이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입금살입과 송금살입 합계가 있고 오른쪽이 송금살입, 입금살입 합계가 나와 있죠. 여기는 분명히 입금살입, 송금불살입으로 되어 있고 송금살입, 입금불살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양식의 좌측에 맨 밑에 합계가 바로 사무양식의 102번으로 가고 오른쪽 합계가 103번에 와 있죠. 그건 굳이 표시 안 해도 자정 가는 거니까. 근데 사무양식은 입금살입이라고 되어 있고 송금살입으로 되어 있죠.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양식도 법입니다. 이게 정음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면 양식화된 법인데, 이제 세법 자체에서 손금불산입도 입금산입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입금불산입도 송금산입 같이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혼용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사무양식에 돌아올게요. 15양식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각 사람들이 소득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감 소득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용 중에서 이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이 차가감 소득금액을 한도라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여러분 따로 이제 금요일 날 배우실 건데, 옛날에 법정기부금, 이제 재의연금이라든지 학교법인들은 기부금을 갖다가 바뀐 지가 한 3년 넘었는데 아직도 법정이라는 단어 실필이 많은데
단어가 특례 기본 용어로 바뀌었어요.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 기부금을 갖다가 옛날에 지정기금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기금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이러한 특례와 일반기부금은 이 차감 소득 금액의 50% 내지는 10%를 한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부금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극과 극이죠. 올과 낫입니다. 왜냐하면 결손난 법인은 차감 소득이 없으니까 한도가 안 나오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작년도 결손난 법인은 기부금이 전액 송금 불산입 됐을 거예요. 물론 기부금을 지출 안 했으면 불산입 될 것도 없겠지만 그 이익 나는 회사는 한도가 넉넉하니까 한도초가 없을 겁니다. 이러면 보세요. 대부분 다가 이익 나는 회사는 한도초가 없죠. 양식을 보시라니까. 맞죠? 결손난 회사는 부인당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기부금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인세 전체 구조상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와 낮추게 있죠. 다만 이 기부금은 공익성 지출이기 때문에 결손난 법인은 한도 초가 생기면 지출 자체가 공익단체 지출인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0년간 2월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106번에 기부금 한도 초가 2월 공제라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해하세요. 나중에 설명 다 드릴 거니까. 기부금은 10년간 2월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각 사람들의 소득 구간 1단계입니다. 자, 2단계가 그 다음 다시 옮겨졌죠? 108번에 옮겨 적어서 각 사람들의 소득에서 2월 결손금과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를 차례차례 빼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여러분들 법조문에 있지만 실무에서 없어요. 사무양식 다 보고 계시죠? 좀 늦게 오신 분이라도 여러분들 작년 조정계산서에 110번의 비과세 소득과 111번의 소득공제 있어요? 없죠? 그 있으면 내 손이 장을 지져요. 알겠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있는 회사들은 SPC 같은 페이퍼 컴퍼니 말이지. 일반 회사는 그런 회사는 이 강의 들어올 행편도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손금만 없다면 각 사람들에서 그대로 과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손금은 우리 교재 73페이지를 살짝 보시면 두 번째 칸에 2월 결손금이 1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람들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이제 15년의 결손금은 20년 1월 이후 개시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이고 그전은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의 효과를 치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아주 요원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2030년 결산까지는 결손금은 과거 몇 년치다? 10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올해가 23년도인데 공제 대상이 된 결손금은 14, 15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양식 얘기할 테니까 17, 18, 19년, 20년, 21, 22, 23년 결손금이 뭐죠? 단기 공제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죠? 양식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이 이거는 지금 제가 판사한 거 패드라 가지고요. 자꾸 미끄러집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사람 아닌데 양해하세요. 글씨 좀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도 패드 사용해서 아시죠? 여기 10만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공제상이 된 2월 결손금이 12만으로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면 이 결손금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 금액에서 12만 원 중에 10만 원을 다 빼서 과표는 0이 됩니다.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게 이제 2023년 작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각 사람들의 소득 금액의 80%만 공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 금액에서 12만 원의 80%가 아니고요.
12만 원이 80% 아니고 10만 원 소득 금액이 몇 프로죠? 80% 곱하니까 이 과표가 2만 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중소기업 아니더라도 아무리 결손 나더라도 20%는 경영진 너 책임이고 세금 내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은 머리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봐야 되니까 첫 시간에 손이 좀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하세요. 50% 양식 갑지로 갑니다. 뒤로. 조금 예를 들어 첫 시간에 좀 어눌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넘기시면 이름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갑지는 뭐 바로 보고 말 거니까 굳이 뭐 폴스 안 붙이면 됩니다. 그냥 보시죠, 그냥. 찾으셨나요? 네. 자, 보시면 이 자본과 적립금 갑지는요. 위에 로마 숫자 1번이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라고 돼. 이거는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금과 잉여금의 변동상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뭐죠? 전혀 재무제표와 똑같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요. 하단에 로마 숫자 2번을 보시면 2월 결손금 계산서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세무상 결손금을 관리하는 표단 이야기죠. 이해되죠? 예. 네. 그래서 자, 거기에 시설 오른쪽으로 싹 돌리면 동그란, 저는 서식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절 볼 필요 없어요. 저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16번과 17번의 합계가 잔액이라고 해도 기한 내 기한경과 보이시죠? 기한 내가 과거 몇 년치요? 10년치를 적고 기한 경과가 11년 이전치를 적는 겁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해당 연도 들을 때는 그 연도 포함해서 10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회사가 작년도에 결손 났으면 그 기한 내가 23년 포함해서 10년 적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물론 대부분 안 적혀져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만약에 뭐 이게 또 여러분 외람된 이야기지만 원래 결손 나게 되면 원래 작성할 때는 24년 포함해서 기한 내를 적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결손 났는데 24년도 이익 났다고 치면 어떡하죠? 어제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 50번 갑지의 16번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내 말 이해되죠? 여기 나온 얘가 이 지금 우리가 얘 금액이 뭐냐면 23년도 50번 갑지의 바로 16번이 얘가 이제 기한 내 잔액이 된다는 얘기. 되셨죠? 그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판서한 것처럼 소득 금액이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또는 8만 원 공제하지 다 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살짝 50번 갑자기 계속 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50이라는 소리 안 했어요. 보시면 시선을 살짝 왼쪽 돌리면 13번에 단기 공제라고 보이시나요? 없는 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세요. 적지는 말고 괜히 적으면 말이 씨가 딘도 결손나요. 그러니까 그 이해나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거기 적어서 얘를 어디 간다는 얘기죠? 사모양이 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정리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50호 갑지의 13번 금액 얘가 사모 양식의 109번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네, 물론 없는 분도 이해만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손 안 나는 회사가 좋죠. 됐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과표 구합니다. 다시 사모 양식 돌아오시죠. 좀 늦게 오신 분도 사모 양식 보세요. 지금 온라인 강의 듣는 분도 보고 계시죠? 내가 뭐 케어를 못 해드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보세요. 사모 양식 보십시오. 그래서 과표 구했죠?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양식이 뭐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천야 전보는 선박 표준이 승전천복으로 맞죠? 이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해운회사의 톤세라는 제도. 우리나라 이거 해당되는 회사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해운회사는 우리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당 이익을 구해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회사니까 다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다시 과표 옮겨 적죠. 적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데 여러분 세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적지는 않을게요. 과표가 2억 원까지는 9%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고
200에서 3천억까지는 21%고 3천억 초 24%인데 여기 적을 때는 높은 거 하나만 적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마 제 생각은 대부분 다 19% 하면 21%다 적혀지겠죠. 뭐 규모가 작은 회사는 9% 적혀있지만 계산은 단계별로 합니다. 알겠죠? 전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분 결산 처음 해보시는지 계산기 두드려 회계사님 안 맞아요 하는데 그 당신이 틀려서 그런 거 봐야죠. 누진세를 구제했는데 거기 다 두드리면 안 되지. 2억 원까지는 9%고 2억 원 초과 200억까지 19%야 되는데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검증하시면 안 되고 적기는 이 구조상의 높은 세를 적는데 계산은 단계별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출세를 구해요. 그럼 밑에 지점 유보 소득 나와 있는데 참 이것도 이상하죠. 이겁니다. 제가 이제 서식을 그냥 다 넘어가지 않고 설명할게요. 이거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있으면 우리랑 똑같이 세금 내요. 똑같이 냅니다. 내는데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을 벌어들여서 본국에다 송금을 하게 버리면 배당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세금을 우리나라 내야 되는데 배당 안 하고 불끈 겁어지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너 왜 배당 안 해서 세금 20% 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은 나와 있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동그라미 119번에 옮겨 적어서 다시 120번에 옮겨 적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출세액 다음에서 차감되는 것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데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강의 드릴 건데요. 오후에. 사실은 이제 발음하기는 공제감면이 좋은데 실제로는 감면공제.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확인 다시 할 거예요. 대부분 없지만 감면세액은 어떤 거냐면 특정 사업이나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감면, 지방이전 감면, 창업 중소감면 이런 것이 감면이거든요. 공제는 뭐냐면 특정 투자나 특정 지출에 대한 혜택이죠. 통합투자세액 공제, 고용증대세액 공제, R&D 세액 공제 이해가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감면은요 배우시겠지만 최저한세란 우리가 이제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공제 감면 받더라도 대부분은 최저한세라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최저한세는 쉽게 말하면 통행세로 생각하면 돼. 국세청이 다리 맞고 야 그냥 공짜 안 돼 말이죠. 일정 돈 내고 가라면 몇 프로 낼다니까 딱 맞죠. 소인 7원, 대인 10원이거든. 중소기업 7% 내고 대인은 중학생 10%, 고등학생 12%, 대학생 17% 내요. 단계별로. 그 걸리면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넘는 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려요. 아시겠죠? 공제세액은 뭐 3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빼고는 다 이월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우리 발음하기는 공제감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감면공제입니다. 이월이 안 되는 감면을 먼저 받고 이월되는 공제를 나중에 받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여기는 법조문은 공제감면, 우리 실무자는 감면공제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 그 감면은 산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버리는데 공제는 재손실세액 공제는 뭐 별로 없는 그 빼고는 10년간 다 이월되기 때문에 공제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됐죠? 이 감면공제 또 하나 뭐냐면 수많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중에서 제가 금방 이야기한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안 되는 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놈은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천천히 받으라는 뜻으로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놈 먼저 차감하고 안 되는 놈 천천히 받아 기회가 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121번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를 먼저 빼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원래 양식 구조상에 다른 거는 번호가 있는데 이 122번 외에도 120번 빼기 121번인데 번호가 없어요. 근데 앞뒤 정어로 봐가지고 뺀 거를 알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 123번이 최저한세 적용제의 공제감면세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작년 조정계산서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적는 요령은 서브노트 적어도 되는데 서브노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한 이런 것은 작년 조정에 적으시면 자 그래서 이 사모 양식에 123번에 속한 얘가 감면색 종류가 한 10가지가 있고 공제가 한 10가지 있는데 대부분 다 실무랑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딱 2가지 적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최저한세 적용 안 받느냐 하면 외국납부세 공제예요. 자, 금요일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가 중소기업의 연구별 R&D 세액 공제 2가지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겁니다. 이 2가지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제감면 중에서 이 2가지 빼고는 다 최저한세 걸려서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안 걸리지만 중소기업 아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걸립니다. 아시겠죠? 못 받을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시면 120번에서 121번을 빼서 122번을 구하고 그다음 123번의 금액을 빼서 124번에 가산세를 더하는데 가산세는 대부분 안 적혀져 있죠. 맞죠? 그래서 125번을 구하는 것이 이게 가감계라고 되어 있죠. 되셨나요? 일단은 여기 부담세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우리가 납부한 세액, 기납부세액이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8월 달에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나 23년도 결손난 회사는 안 냈지만 작년도 반에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해야죠. 회계 처리는 선납법인세라는 계정 과목이 지금 차곡차곡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아직은 결산하기 전이니까. 그걸 126번에 적고요. 그 다음에 128번에 원천납부세액 나와 있죠. 은행 이자 적은 거 맞죠? 얘도 선납법인세 계정 들어가 있죠. 그 합계가 이제 132원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직은 12월 전이니까 차곡차곡 선납법인세 차이된 맞죠? 얘를 상계해서 납부하는데 125번에서 132원을 빼서 납부하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 봅니다. 이 까다로운 내용이 뭐냐면 133번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나와 있죠? 대부분 안 적혀 있는데 적힌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또 하고 몇 번 할 건데 일단 지금 듣기만 하세요.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세액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조문이 뭐냐면 조세를 정책사원으로 특례로 지원해주고 사후관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2가지 그룹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고용에 관련된 그룹이 있어요. 그 삼두마차가 고용중대세액공제하고 작년에 처음 생긴 금년을 설명할 겁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 요거는 받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요 3가지는 공제받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인원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을 갖다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고용이 감소가 되면. 요 삼두마차는 추가 납부하는데 이자는 없어요. 알겠죠? 본세만 냅니다.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그건 지금 꼭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관리 그룹이 뭐냐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해서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받았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내인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용하게 되면 당초 받은 세금,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하고 얘는 이자도 냅니다. 알겠죠? 하루에 1000분의 0.2 냅니다. 10만 분의 22인데 계산 단위가 안 되니까 1000분의 0.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 한 7.5%의 세금 이자를 낸다는 얘기죠. 그거 적는 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작년도에 안 적힌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작년도 없다고 원래 없으라는 부분은 없겠죠. 맞죠? 요건 알고 계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이 첫 시간에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세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 것이 있고 또 안 내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었냐면 감면분 사후관리에 대한 예우 내역에 대해서 이 당초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요 놈은 또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만약에 우리가 공제받을 때 1억을 공제받았다. 농특세를 2천만 원 냈어요. 그것도 바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은 사고관리 위반해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면 옛날에 납부한 농특세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거랑 연결됩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농어촌 특별세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요 네 가지 중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근데 보통 국세청에서 이 세액공제를 줄여서 잘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앞으로 통투세액으로 할게요. 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용증대세액공제하고 통합고용세, 통고세액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가지는 원래 농특세를 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추가 납부하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잘 안 받지만 중소기업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회사들. 얘는 원래 농특세가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납부할 때도 농특세 돌려받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좀 복잡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난 김에 농특세를 한번 정리해버리죠. 자, 뒤로 갑니다. 2080 자, 이 책 넘기시면서요. 혹시나 뭐 책이 페이지가 없거나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2507페이지 갈게요. 자, 2507페이지 가서 포스트에 하나 붙이세요. 자, 붙이는데 요령은요. 여러분들 포스트를 그냥 붙이면 나중에 찾으면 또 뭔지 모르니까 그 터머리에다가 간단하게 농특세 비과세 기니까 농비라고 적어. 농비라면 농특세 비과세 다 간단한 단어 붙이는 2507에 작은 포스트 붙이면서 농비라고 적어 놓으세요. 2507. 2507입니다. 맨 뒷부분입니다. 2507. 2507페이지죠. 제가 자꾸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못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면 이렇게 서 있어도 내리면 다 보여요. 2507 찾아보고. 책이, 하여튼 제 책이 두꺼운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부정 못 합니다. 근데 결산 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인데 우선은 하단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여러분 감면 이따가 보죠. 감면 받는 범위는 거의 없는데 여기 세무사무실 오신 분이 한 5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1번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2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농특세가 비과세가 돼요. 동그라미 뭐 하시려면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받으면 20% 농어민들이 희생하라는 세법이거든요. 근데 농어민 지원만큼 중요한 국가의 조세 정책이 뭐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구의 지방 분산과 연구개발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농특세가 뭐죠? 비과세입니다. 알겠죠? 중소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구 지방 분산, 근로자 이런다. 그래서 다음 250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두 번째 칸에 여기 중요하죠. 자, 세액공제 중에 농특세 비과세 1항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표시해 놓으세요. R&D 세액공제. 2508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거랑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한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농특세가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제외되는 것이 농특세 비과세는 다 똑같아요. 뭐 헷갈려서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특허권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먹이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럼